안녕하세요. 50일의 책대리 오썸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책은 최태성 작가가 쓴 역사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소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해답을 역사의 한 이야기 또는 역사의 인물을 통해서 찾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요 문장을 보게 되면 역사는 삶이라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설서다 라는 어떤 문장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아주 잘 정리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역사의 사실을 읽는다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읽는다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역사 속에 어떤 한 인물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겨냈고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의 한 단편적인 사실을 기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고민했던 것들, 똑같은 사람들이 처했던 어려움들을 과거의 사람들이 그런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서술해 놓은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에 주는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 시대가 당면한 과제들을 그런 역사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작가가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소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적 사고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들은 2선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선까지 할 수 있죠. 두 번의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재선까지만 할 수 있는, 두 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 것이고요. 그 전에는 뭐 3선, 4선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통령도 루즈벨트를 빼고 그 어떤 대통령도 3선, 4선까지 하지 않고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는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은 굉장한 신임을 받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3선, 4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2선까지만 하겠다라고 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대통령들도 그런 초대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지고 더 이상 대통령을 하지 않고 두 번씩만 대통령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역사의 시작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구진천이라는 신라 시대의 인물인데요. 그는 쇠뇌라는 어떤 그런 그 무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쇠뇌라는 건 뭐냐면 큰 활을 어떤 방아쇠 같은 데에서 당겨가지고 멀리까지 쏘는 그런 무기였는데요. 천보니까 한 700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활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신라시대의 무기였는데 그거를 옆 나라인 당나라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슬려가지고 그 구진천을 당나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구진천은 그 당나라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신라의 나무가 아니어서 못 만든다. 또 신라의 나무를 가져오니까 신라의 나무가 바다를 통해서 건너오다 보니까 습기를 먹어가지고 제대로 된 활을 만들 수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그 쇠뇌 천보나 날아갈 수 있는 쇠뇌를 결국은 당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그 기술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작가는 역사적 사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현재 당면한 지금의 나만 보지 않고 역사 속에서 어떤 나의 선택이라든지 나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고 비춰질지 그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고를 역사적 사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도 현재 자기만 생각했으면 3선, 4선까지 했겠지요.
구진천도 당장 자기의 이익만, 자신의 어떤 입장만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 당나라에서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당나라에서 그런 신기술을 전파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본 겁니다. 미래의 대통령들, 미래의 신라를 보고 그 자신이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올 텐데, 당장의 순간적인 어떤 판단, 순간적인 어떤 그런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선택이 멀리 봤을 때, 미래에 그것이 돌아봤을 때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역사적 사고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를 선택한다 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성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찰에 대한 것도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성찰하는 것인가, 성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로 잉카 제국, 잉카 문명을 예를 들고 있었는데요. 잉카 문명 그 당시에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잉카 제국이 100년 만에 100년도 안 돼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을 성찰하지 않고 너무 오만했기 때문에 그 고도로 발달된 문명인 잉카 문명이 100년이라는 기간 만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냐? 당시에 이 잉카 제국을 침범하기 위해서 피사로라는 인물이 18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잉카 문명, 잉카 제국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에 잉카 제국에는 아타우 알파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8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600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사로라는 180명의 군사를 갖고 온 이 인물이 이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광장으로 이 아타우 알파라는 황제를 초청을 하는데요. 이 광장은 삼면이 200m 정도의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만 열려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람이 들어오면 나갈 때는 구멍으로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잔치를 한다고 하고 이 아타우 알파라는 황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아타우 알파라는 황제는 굉장한 그 치장을 하고 장식을 하고서 많은 병사를 이끌고 쪽 광장으로 가게 되지요. 당연히 아타우 알파는 자신의 군대를 믿었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막강한 군대였고 자신은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는다. 어떠한 위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만에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전략도 없이 8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피사로가 다 들어온 상황에서 총을 쏘지요. 총을 쏴서 다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타우 알파는 거기서 이제 처음 총소리를 들으니까 그 병사들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막 당황하죠. 근데 입구는 하나니까 나갈 방법은 없고 모두 다 그 8만이라는 병사가 총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타우 알파는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히게 되면서 아타우 알파는 피사로에게 이 방 가득한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럼 풀어줘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많은 금은 보화로 가득한 방을 선물을 했지만, 아타우 알파는 피사로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작가는 성찰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가? 라고 한 번쯤 물어봐야 된다라고. 잉카 제국의 아타우 알파라는 그 황제도 굉장히 잘 나갔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그 많은 어떤 큰 고대 문명을 이뤘지만 자신이 너무 오만했고 자신을 너무 믿었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병사들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잉카 제국까지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떤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특히나 잘 되고 있을 때 자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정말 괜찮은가? 부족한 건 없는가? 내가 너무 자만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집안이 아니었었는데 이성계 등을 통해서 조선의 기틀을 잡은 정도전이라든지 대동법이라는 거,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대동법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삶에 반드시 추구해야 될 목표로 잡고 끝까지 그것을 추구해 갔던 김육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또한 흑수저에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된 장보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박상진, 이희영 어떤 분들의 이야기, 독립투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쉽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이 에피소드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통해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역사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역사의 인물이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딱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은 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영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앞으로 저도 역사책을 읽을 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겪었던 것들, 그 이야기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반영해 갈지를 고민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 굉장히 쉽게 쓰여 있고 금방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